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얘기를 해볼 건데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었죠. 제가 졸업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2019년부터 그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석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어요. 전 졸업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졸업식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이제 거의 패스를 할 것 같아가지고 졸업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후기를 올릴 수 있다. 자신감 있게 나는 이 프로그램 했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바이오 전공자의 컴사 테크트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왜 했냐, 왜 바이오나 하는 사람이 왜 컴사를 알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좀 백그라운드로 할 거고, 이 프로그램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조지아텍에서 하는 온라인 석사 프로그램인데, 부제는 저희 후기니까 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직 졸업 못했죠. 한 달 후에 졸업입니다. 졸업 후기. 후기고, 여기 보면은 이제 벌써 10년 됐다고 합니다. 이 조지아텍 줄여서 OMSCS라고 하는데 온라인 Maste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죠. 이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하는 거고, 이게 10년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석사 프로그램 중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거고, 지금은 이제 몇몇 학교에서 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석사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잘 오르거나이즈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소개도 뒤에 조금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모티베이션이죠. 신약 개발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화학을 안 썼네. 제 생각에 케미스트리, 바이오 합쳐서 하나, 컴사, 데이터 사이언스 합쳐서 하나, 이 두 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나누면 케미스트리, 바이오, 컴사, 데이터 사이언스, 이 네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네 개 다 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여기 뭐 써놨던 것 같은데, 메디슨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마을이 필요하다. 한 마을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그 엑스퍼티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몇몇 바이오텍이랑 이제 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제넨텍인데, 그 외에도 몇몇 회사들이 같이 엔비디아랑 뭘 따로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여러 제약회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컨셉이, 원래 있었던 컨셉인데 그걸 좀 팬시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랩 이너 룹이죠. 랩 인 더 룹, 랩 이너 룹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그 엔비디아에 나온 유튜브 그 인트로를 보면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해오던 일이에요. 뭐냐면, 실험을 통해서 타겟을 찾고 데이터를 정리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이 많은 캔디데이트 중에 뭐 네일 다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해서 밸리데이트 하고,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뭐 스몰 몰레큘로 치면은 여러 가지 잔기를 막 찾아보고 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알고리즘 쳐가지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게 정말 된지 안 된지 엑스퍼리먼트 하고 해가지고 스몰 몰레큘 스크리닝 하는 과정, 뭐 예를 들면 얼리 스테이지에서 타겟 디스커버리 하는 과정이 보통 이런 식이죠. 그거를 팬시하게 레비너 룹이라고 표현했는데, 제 생각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일을 하려면, 특히 얼리 스테이지에서 타겟 디스커버리를 하려면, 레이 스테이지는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얼리 스테이지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실험하는 사람들 필요하죠. 데이터 만지는 사람들 필요하죠.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사람도 같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일을 저는 전 회사에서도, 저는 요 담당이었죠. 전 회사에서는. 지금 회사에서는 요 일을 약간 하고 있는데, 서로 잘 모릅니다. 문제는 서로 이해를 못해요. 서로 이해를 못하고 되게 서피스 레벨에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서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잘하겠거니 했지만, 내가 뭐 말아먹은데 말 안 하면은 얘네 입장에서 잘 몰라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페런시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일을 서로 잘 이해하는 게 제 생각에 신약 개발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요. 소수의 그룹이더라도 그 그룹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크리티컬 아이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신약 개발의 팀에 필요한 사람, 약간 박지성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의 관점입니다. 이거에 꼭 동의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하나만 잘한다, 엄청 깊게 안 되고 아카데미에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여러 개를 할 줄 안다, 한 90%, 약간 한 10% 모자른다, 저가 약간 그러거든요. 약간 모자라요 항상. 근데 여러 개는 할 수 있어. 여러 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약 개발할 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건 팀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에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신약 개발 분야가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게 나올 때 그걸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뭐 프로모션을 하든 자기 그 뭐 다른 잡을 찾든 간에 뭔가 새로운 걸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컴사를 배우고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졸업장을 따는 것도 나는 이런 걸 새롭게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빨리는 못 배우더라고요. 거의 4년 반이 걸렸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엑스퍼티가 하나가 아니라 한 2개, 3개 엑스퍼티스를 가지는 거는 신약 개발의 일을 하는 데서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바이오 인간이잖아요. 저는 바이오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오 박사가 왜 코딩을 배우냐라고 하는 건 제가 코딩을 배워보니까 배웠다기보단 그냥 하는 거죠. 이거는 영어를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아니면은 뭐 윈도우를 다룰 줄 아는 거랑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랑 좀 연결되는데 서로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데이터 하는 사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뭐 알고리즘,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랑 협업하는 게 일상입니다. 큰 제약회사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같이 일을 하는데 문제는 서로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서로 못 알아듣고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팬시하고 쿨한 테크닉을 설명한답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큰 하이프스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 사람들이 프로미스 하는 거를 다 들으면 안 되죠. 이걸 다 걸러 들어야 됩니다. 미국 애들이 워낙 과장이 심해가지고 이걸 다 걸러 들어야 되는데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럴듯하네 그런 거 같은데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나 또 뭐 개소리야 맨날 속으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뭐 개소리야 하고 나서 이게 심상치 않다 싶으면은 1대1 미팅을 요청하자. 스킵 레벨로 1대1 요청해서 이건 안 되는 거다. 라고 약간 devil's advocate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당신이 될 수도 있죠. 코딩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건 뭐 두 번째 얘기고 이제 여러 미팅에 들어가서든 아니면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그런 사람이 되는 약간 니치 마켓을 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에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뭐 내용까지 갈 필요는 없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 AI로 드럭 디스커버리 하면 이제 뭐 빨라진다. 뭐 유튜브든 뭐 뉴스에 보든 엄청 false promise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되는 거냐? 이거 약간 critical eye로 봐야 되겠죠. 여기 그러면 나온 그렇죠.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뭔가 빨리 프로세스는 할 수 있는데 that doesn't mean those methods will be more effective.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머신러닝이 예를 들어서 prediction 한 여러 몰레큘들이 더 effective한 뜻은 아니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은 cautionary tale을 주었죠. 이유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말이 저는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나이 든 세대 말고 특히 젊으신 분들이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5년까지 걸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걸린 거를 1년만 해도 여러분들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하신다? 그러면 컴사를 같이 하십시오. 컴사를 하신다? 바이오로 오고 싶으면 바이오를 같이 하십시오. 두 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저의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죠. 저는 왜 이걸 하고 싶었냐. 이제 제가 포스닥 할 때쯤인데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죠. 알파고가 나와서 이게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세돌을 이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둑을 처음 배웠어요. 바둑도 엄청 재밌던데 그리고 나서 이 알파고가 궁금해서 뭐 기사도 찾아보고 심지어 네이처 논문이잖아요. 네이처 논문도 읽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론은 둘째 치고 이게 코딩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코딩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reinforcement learning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이 수업이 여기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뒷부분에 보게 될 텐데 reinforcement learning을 배우고 싶어 들어갔지만 난이도 때문에 듣지 못한 수업이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직접 코딩을 해봐야 되겠다 싶었고 중간에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중간 수업 듣다가 이제 이직하고 코로나 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계속 들어야 되나 이게 드랍률이 되게 높거든요. 막 뭐 정확한 스탯은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 말로는 50% 이상이 드랍 아웃 한다고 합니다. 난이도도 있지만 이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만큼 시간을 못 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걸 제가 졸업을 안 해도 뭐 손해보는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지금은 GPT-4가 나왔죠. GPT-3랑 이제 그 당시 페이스북에서 나왔던 라마 이제 large language model이죠. 이거 알고리즘을 짜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배경도 알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이 들어있는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었죠. 난이도 때 못 들었습니다. 계기는 이랬지만 결국엔 못 듣고 다른 걸 듣고 졸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전 지금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오늘 캡처한 건데, 그 LLM 모델 중에 이제 일로 랭킹을 매깁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그 라마도 거의 탑 10에 들었는데 이제 아예 순위 없고요. 밑에 거의 이제 라이센스로 치면은 이제 회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탑이고, 이제 라마는 이제 오픈 소스죠. 그래서 라마는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닝하는 그 데이터 양이 이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계기가 있었다. 그래서 있었고, 그건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죠. 이 두 가지는 되게 호기심적인 거였고,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뭐냐, 저희 현재 커리어 테크트리의 컨텍스트에서 뭐냐, 제가 박사랑 포스닥은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드럭 디스커버리의 관점에서는 되게 얼리 페이스잖아요. 타겟 디스커버리, 뭐 타겟 밸리데이션, 뭐 실험하고 하는 거, 논문 내고 하는 거니까. 제가 전 회사에서 이제 프리클리니컬 디벨롭먼트 IND 파이닝 바로 직전까지 했었고요. 이때도 실험을 했죠. 실험 사이언티스트였으면은, 이 당시에 제가 이제 클리니컬 디벨롭먼트를 해보고 싶어서 임상 1, 2, 3상 하는 팀에 들어가서 이제 바이오마커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한 지 이제 거의 4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넘어왔죠. 그리고 이 넘어올 때쯤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때쯤 시작했어요. 제가 일본 회사를 한 1년 조금 넘게 듣다가 그 당시 매니저한테 말아가지고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심지어 그 추천서도 받아서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서포트도 좋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회사로 가는 바람에 저를 안 데리고 갔죠. 저한테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나 다다음 주에 옆에 있는 다른 회사로 옮길 거야. 그래서 저희 팀이 공중분해되는 바람에 저도 그 당시에 잡을 찾아서 다른 부서로 옮겨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회사로 갔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업을 시작했던 거는, 저는 그 다음 커리어 패트를 이미 이걸 생각하고 있었죠. 페이스 1, 2, 3 하는 디벨롭먼트 하는 관련된 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이제 바이오마커 사이언티스트로서 이 데이터, 클리니컬 데이터랑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타겟을 발굴해서, 이제 실험으로 타겟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클리니컬 데이터로 타겟을 발굴해서 이제 새롭게 리서치에 적용할 수 있는, 전 다시 리서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거죠. 마치 랩 이너 룹,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커리어 이너 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바퀴 돌 수도 있습니다. 한 55살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는 되게 팬시하게 리버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저도 이 일에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버스 트랜슬레이션 할 때 되게 그 컴퓨테이셔널 사이언티스트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같이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거, 그래서 그 클리니컬리 렐러번트 타겟을 찾는 일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일을 그 당시 하고 싶었어요. 배울 때. 그래가지고 이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걸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관점으로 그 당시 자소서를 써가지고 이제 입학을 했었죠.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프로그램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걸 입학을 하셨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리신 분이 한 2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리던던할 수 있는데, 저는 졸업을 하니까 졸업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다르죠. 다른 분들 입학을 했다. 입학을 했다지만 저 졸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2021년 통계가 제일 최근 건데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알럼나이가 6,400명이랍니다. 되게 많죠. 이 당시 한 8년쯤 됐을 때 차에 6,400명이니까 1년에 몇 명이죠? 알럼나이가 8로 나누면 거의 1년에 거의 한 8,900명 8,900명 졸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입학은 쉽습니다. 뭐 말에 따르면 거의 7, 80%가 입학이 허용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 게시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추측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거를 여기서 안 알려주기 때문에 입학은 쉽다. 하지만 졸업이 쉽지 않죠. 여기도 보면은 2021년에 3,000명이 입학했다고 합니다. 3,000명이 입학했는데, 그렇죠. 맞죠? New Enrollment. 근데 수업을 듣는 사람은 11,000명이에요. 왜 1년에 3,000명 들어오는데 인로먼 수가 2년 차까지 하면 6,000명이어야지 왜 11,000명이죠? 2년 만에 졸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통계를 보고 입학했어야 되는데, 난 몰랐네. 난 진짜 일찍 졸업할 줄 알았는데,
이 숫자를 보고 왜 그 상상을 못했을까? 예, 그렇죠. 그리고 3,000명인데 왜 1년에 한 8, 900명밖에 알룸나이가 안 되죠, 평균상? 왜냐면 드랍아웃이 어떤 사람이 에스티메이트 하기로 한 60% 정도가 드랍아웃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뒷부분에 그 통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는데, 이 프로그램에 딘이 있습니다. 그 데이빗 조이너라고, 그 가끔 샌프란시스코도 옵니다. 와가지고 조지아 사람이 왜 여기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졸업식 이번에 가면 이제 또 캠퍼스 투어를 시켜준답니다. 이번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 그 사람이 레딧에 되게 리플을 다는데, 레딧에 OMSCS 프로그램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종종 흥미로운 정보를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 캡처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뒤에 부분에 보여드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입학생의 87%, 그럼 한 10명 중에 9명은 직장인이죠. 직장인이 들어오는 프로그램이고 한 30살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특이하게 박사를 받고 들어왔지만 보통은 학부 끝나고 일 한 5, 6년 하다가 이제 커리어 트랜지션이 필요하거나 이제 석사를 좀 받고 싶어서 좀 높은 잡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팀플에 보면 저보다 다들 어렸습니다. 어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석사 혹은 박사가 있었던 디그리가 있었던 사람이 한 4명 중에 1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석사이더라도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죠. 이거 5%는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20명 중에 1명. 저 같은 드문 사람이죠. 드문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 뭐가 좋냐 보면은 이제 입학생, 알룸나이 졸업생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새 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프로그램 한 4, 5년 다니는데 그동안 뉴 잡을 잡는 게 뭐 대단한 건지 모르겠고요. 여기는 3, 4년마다 그 잡을 점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비교를 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 안 들은 사람도 55%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38%는 이제 승진했답니다. 이 수업을 한 4, 5년 듣는데 그동안 승진 한번 하겠죠. 제 생각인데 이거 덕분에 승진한지 모르겠어요. 승진. 왜냐하면은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저도 듣고 지금 졸업을 하지만 이게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보기 쉽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실력이 늘어서 승진이나 이제 뭐랄까 뉴 잡을 잡을 수는 있지만 너는 석사 학위가 있으니까 너를 승진시켜 줄게 아니면 잡을 줄게 이런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거를 실력이 너무 쉽게 뽀록이 나요. 인터뷰를 해도 하루 이틀 내내 하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석사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 결과가 좋다. 그리고 졸업생들 반응은 저도 지금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좋게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96%가 이제 의미가 있었다, 가성비가 있었다, 이거 worth investment, 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게 있었다면 20명 중에 19명이 만족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저도 추천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공식적인 드롭아웃 레이스는 안 나오는데 드롭아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그 레딧 페이지거든요. 레딧에 OMSCS-R, OMSCS 가면은 멤버가 4만 명입니다. 왜냐면은 학생이 아니어도 관심 있는 사람들 다 갈 수 있죠. 여기 보면 왜 OMSCS가 이렇게 드롭아웃 레이시 높으냐. 왜 그렇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2년 전 포스트인데 이 조이너가 데이빗 조이너가 이 본인입니다. 그 저희 프로그램 딘이죠. 답을 달았어요. 엄청 길게 달았어요. 엄청 길어서 읽기도 쉽지 않은데 거의 논문을 써놨는데 이 사람의 리플 중에 앞부분 한번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스탯에 따르면 68%의 스튜던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입학했던 학생들의 한 3분의 2라고 할게요. 3분의 2가 either 여전히 enroll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졸업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32%는 3분의 1은 드롭아웃, 최소 32% 드롭아웃 한 겁니다. 근데 왜냐면은 졸업을 못하고 계속 딜레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still enrolled가 중요하죠. 저도 한 5년 끌었거든요. 5년 끌면서 드롭아웃 하나를 재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 32% 드롭아웃. 어떤 사람의 다른 글에서의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최종적으로는 60% 드롭아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드롭아웃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half of the student who drop out, 32% 드롭아웃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은 foundational requirement를 complete 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데이셔널 리퀘어먼트가 뭐냐면은 처음 인롤 하고 나서 1년 내에 2개의 파운데이셔널 코र्스를 B or greater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2개를 들어야 됩니다. 1년 동안 최소 2개 듣고 그 2개를 패스를 해야 돼요. B 이상으로. 근데 절반은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 뜻은 드롭아웃 하는 사람이 1년 차에 대부분이 드롭아웃 한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 드롭아웃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드롭아웃 한 학생 중에 절반은 B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 두 과목 듣는데 두 과목 다 B를 못 받은 거죠.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가요. 이 입학은 퀄리피케이션만 되면 일단 학부가 CS면 웬만하면 붙는다고 합니다. 학부가 CS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저처럼 이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거를 잘 표현을 하고, 저는 그래도 그 박사랑 포스닥 때 그 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있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아니지만 코딩을 약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패스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 다 입학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1년 차에 잘린다. 1년 차에 졸업하고, 저는 1년 차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잘릴 뻔했다. 뒤에 잘릴 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석사 생활을 35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전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 나이 때 석사 시작한 놈이 이제 100명이라 치면은 지금 졸업하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팀플 키고, 이거 중요합니다. 팀플 할 때 잘난 놈에 껴야 됩니다. 왜냐면은 팀플 찾습니다 하면서 자기 백그라운드를 올리거든요. 나는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다, 구글에서 하고 있다 하면은 게시판을 노려보고 있다가 1바따로 답글 남겨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랑 팀플을 안 하려고 해요. 저의 코딩 능력이 없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 팀플을 안 하려고 하기, 이게 되게 어려운 점이었어요. 팀플 할 때 캘리포니아 타임존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데, 캘리포니아 타임존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시애틀에 있는 사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다니는 사람의 팀플 다 해봤거든요. 진짜 코딩 잘해요. 저의 이 눈을 부릅뜨고 잘난 돈 팀플을 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이제 캘리포니아 타임존 못하면 이제 미국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제 심지어 동부 사람들이랑 팀플이 되는데, 약간 저를 포함한 쩌리들이 모인다 이러면은 팀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저는 D를 쓰고 잘난 돈 팀플 끼려고 했고 어려운 수업 제끼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수업을 시작했다가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한 중간고사 좀 전인 것 같은데 항상 꽤 오래 들을 수 있습니다. 꽤 오래 듣다가 내가 패스를 못할 것 같다? 그럼 드롭아웃 하면 돼요. 드롭해도 그 세메스터는 인롤 한 게 되기 때문에, 대신에 드롭하면은 그냥 없는 점수로 나오죠. 근데 A, B, C, D가 아닙니다. 왜냐면 B 이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B를 못 맞을 것 같으면 중간에 드롭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금의 그 날짜 들은 것만큼을 프로레이트 한다고 해야 되나? 뭐 분모를 전체 세메스터 날짜,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날짜 해가지고 그 차익만큼 돌려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초반에 점수 못 나온 수업들 다 드롭했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합니다. 계획과 현실이죠. 그래서 원래 풀타임 스튜던트들은 이제 10과목을 들어야 돼요. 이게 10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썸머는 한 과목씩 들을 수 있고 스프링폴은 2과목인데, 뭐 기준을 잘해서 더 점수를 잘 맞은 애들은 신청을 해서 3과목까지 들을 수도 있거든요. 스프링이나 폴은. 근데 그런 걸 안 한다 쳐도 212 하면 2년 만에 졸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수업이 그 온라인 수업이지만 오프라인 수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졸업 기준이 오프라인 스튜던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프라인 풀타임 스튜던트들은 이렇게 해서 졸업하는 거죠. 이제 석사를 그냥 풀로 하는 애들. 근데 저희처럼 이제 풀타임 잡을 가지고 하는 이 온라인 스튜던트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스프링, 서머, 폴 하면은 이제 10학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좀 넘게, 한 3년 반. 매 학기당 하나씩 들으면 3년 반에 졸업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첫 번째 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 직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 첫 번째 직장에서 한 1년차 일 하다가 이제 일이 좀 익숙해지니까 이걸 시작하게 된 건데, 3.5년 정도 더 하고 4.5년 정도 그 잡에서 있다가 이직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거죠. 저의 매니저가 그 일을 그만두고 나갈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갔죠. 근데 현실은 어땠냐, 제가 여기 보시면은 2019년 4월에 시작했거든요. 4월에 시작하고, 이거 드롭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드롭은 그러니까
하나 듣고 드랍하면 두 번 연속을 원래는 드랍에 한 번 듣고 레지스트레이션 안 하고 한 번 레지스트레이션을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게 규칙입니다. 두 번 연속 노 레지스트레이션은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거죠. 대신에 드랍은 여전히 인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 안 한 거랑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 듣고 두 번째 수업 듣다가 이거 박스에서 드랍하고 세 번째 통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저는 이제 파운데이셔널 코र्스를 통과한 거죠. 1년에 2개 B 이상 통과. 이때가 크나큰 위기. 그리고 나서 이거 듣고 나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잡 트랜지션이 있었던 거죠. 이거 참 갑자기 저의 전 매니저가 나가가지고 나도 잡을 바꿔야겠네 하면서 여기서 잡 트랜지션이 있었습니다. 잡 트랜지션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가 약간 코로나 뭐 이런 거여가지고 약간 뒤숭숭했어요. 저의 그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하니까 수업을 듣긴 듣는데 이걸 못 통과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드랍 2번 하고 이러고 나서 이때 레지스트레이션 안 했죠. 레지스트레이션 안 할 때 이때가 위기였습니다. 이때 위기였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렇죠. 이거 말했네. 2020 이직을 하고 2021년에 대위기. 여기서 한 번 더 레지스트레이션 안 했으면은 저는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수업이었지? 2022년 1월. 잠깐 뭐야? 나 궁금한데. 이거구만. 이거네. drop no registration 한 다음에 요 ISY 6501. 이걸 제가 듣고 선택 과목 제일 쉬운 거. 선택 과목 파운데이셔널 코र्스가 아니면서 선택 과목을 아닌 거를 CS 코र्스 아닌 걸 2개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CS 코र्스 아닌 거 제가 2개 들었죠. 이거 하나랑 하나 또 있는데. SY 하나네. 하나 더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가 내가 드랍했구나. 근데 어쨌든 이 수업이 되게 쉬운 수업인데 제가 이거를 통과 못하면 나는 이제 못한다, 이제 그만둔다라고 했는데 이건 할만했어요. 그리고 이게 R로 주로 하는 수업이어가지고 제가 하는 지금 일이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운이 좋게 통과를 해서 그러고 나서 제가 통과를 한 거죠. 그게 두 번째 위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최대한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헬스 인포메틱스, 헬스 관련된 거 뭐 있으면 듣고, 여기 데이터 비주얼 애널리틱스 뭐 이런 거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스페셜리제이션을 설명해 드릴 텐데, 스페셜리제이션이 뭐냐면은 이 조자텍 온라인 수업 들어가면 스페셜리제이션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디클레어 하는 거는 바꿀 수도 있고, 저는 처음에 머신러닝을 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스페셜리제이션을 머신러닝으로 디클레어를 했죠. 그래서 머신러닝 스페셜리제이션을 할 때 들어야 되는 필수 코스를 정해줘요. 스페셜리제이션에 따라서 필수 코스를 정해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머신러닝 7641 이게 이 머신러닝 코어 코스 중에 필수로 들어야 되는 코스거든요. 이게 B 이상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B를 맞을 줄 알고 드랍을 안 했는데 78점 몇 나와가지고 C를 받았습니다. 78이면 짤없이 자르더라고요. 80점 이상 나왔는데, 근데 이게 필수 코스는 무조건 B 이상 맞아야 되고 전체 점수가 B 이상 돼야 됩니다. 3.0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걸 페일한 거죠. 페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제가 보시면 세 번째 위기 여기 머신 러닝 듣다가 C를 맞아서 그 당시 작년이네. 학사 경고 왔습니다. 너 이거 아카데믹 그거 스탠드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라. 이메일 와라. 이게 필수 과목인데 C를 맞은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OMSCS 보면은 이 5개의 스페셜리제이션인데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바꿨죠. 스페셜리제이션을 이제 스위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신 러닝 스페셜리제이션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 여기서 이것 중에 하나를 들으라는 필수가 있어요. 코어 코스 여기서 중에 하나 고르고, 이거는 스페셜리제이션마다 다 그 디스크립션이 다른데 요거 중에 하나 고르고, 요거 중에 하나 고르고, 요거 중에 이제 3개를 골라라 라고 하는 게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온라인 코스의 단점이 뭐냐면은 모든 코스가 다 제공 안 됩니다. 이게 두꺼운 글씨로 써 있는 것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프라인 그 스튜던트들랑 듣는 수업 내용은 같은데 대신에 수업의 개수가 적습니다. 근데 스페셜리제이션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머신러닝을 하려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건 요거 중에 하나 고르라는데 요거밖에 두꺼운 글씨가 없죠. 요거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두 다 머신러닝 하고 싶어 하니까 이 수업이 엄청 빨리 찹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리즘 그 디벨롭하는 수업을 결국에 못 들었죠. 이걸 듣고 싶었는데 항상 꽉 찼기 때문에 못 들었고, 나중에 뭐 하는 방법이 그냥 뭐 다른 얘기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에서도 하나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머신러닝 스페셜리제이션을 하면 요거랑 요거를 필수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해가시죠? 요거는 그나마 종류가 많아가지고 뭐 reinforcement learning 제가 이거 배우고 싶었는데 머신러닝을 스페셜리제이션 못하니까 들을 수가 없죠. 딥러닝 듣고 싶었는데 natural language 이거 듣고 싶었죠. LLM 이걸 들었어야 했는데 이 패스를 가기 전에 여기서 컷된 겁니다. 여기서 C를 맞았기 때문에 머신러닝 C를 맞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들을 그 계제가 없었던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돌아와가지고 들었던 과목들이 Interactive Intelligence Core가 커버되는 것들이 많아서 수업을 10개 내로 끝내려면 Interactive Intelligence Course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코딩의 그 난이도가 쉽고 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관련된 수업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근데 뭐 괜찮았어요. 얼터너티브로 이걸로 돌아왔다. 스페셜리제이션을 바꿔서 졸업할 수 있었다. 파란만장하죠. 그래서 이게 또 정보가 있는데 제가 이걸 초반에 알았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알았는데 이 학생들이 OMS 센트럴이라는 왜냐면 듣는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누가 메인테인 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후기를 남깁니다. 이게 수업의 질, 수업의 어려움,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쓰느냐 하면 수업이 엄청 많죠. 많은데 제가 탑 한 뭐 열 몇 개 하면은 탑에 드는 수업들이 다 뭐죠? 다 이게 제가 빨간색 해둔 게 머신러닝 스페셜리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20시간 넘어간다. 일주일에 20시간 쓰는 거면은 3일 꼬박입니다. 근데 제가 20시간에 이 과제들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보통 30-40시간 써야 되죠. 제가 이 머신러닝 수업 들을 때 농담이 아니라 제 체력이 축났거든요. 거의 월화수목금 일 끝나고 3-4시간씩 코딩하고 토일 내내 코딩을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쟨 C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보고 reinforcement learning을 들으라고 딥러닝 들으라고 하면 못하죠. 이거는 사람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제가 대신에 데이터 비주얼 애널리틱스는 A를 받았죠. 이 정도까지 할만해요. 이제 16시간 쓰는 거. 워크로드가 16시간이면 할만합니다. 이 기준에서 이해가시죠? 그리고 난이도가 4점 넘어가는 거는 빡세요. 난이도가 이거 3점이죠. 난이도 3점. 뭐 이런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 난이도를 보고 좀 할만하다. 사람들 후기상 할만하다 싶은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듣는 분들이 있으면은 수업 난이도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난이도 4점 넘어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체력이 축난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보죠. 단점. 이제 이건 이미 make 포인트를 했죠. 이제 입학은 쉽다. 제 생각에 지원하시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입학하십니다. 근데 졸업이 이제 1년차 때 힘들고 그리고 드랍아웃이 높은 이유도 이게 기회비용이 적은 거예요. 내가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학 쉽게 들어가고 등록금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거를 드랍하는데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졸업이 힘든 걸 수도 있고 포기가 쉽다. 그렇죠. 포기하기 쉬운 게 단점. 저는 이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면은 여름 휴가 2주 가기 쉽지 않습니다. 겨울 휴가 2주 가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여름과 겨울 그 휴가를 다 써야 되는데 보통 미국은 2주 넘게 가거든요. 많은 경우에 휴가를.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테이크 케어 못합니다. 가족의 이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잡 설치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실력이 있어서 잡이 되는 거지 이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실제로 잡 설치와 잡을 갖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냥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하다가 본업에 악영향을 준다면 안 하는 게 낫다. 본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사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업에 악영향을 준다면 그거는 본업을 잘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중요한 거죠. 이거를 드랍하고 스킵 몇 학기를 이제 스킵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이제 졸업을 하지 못해도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했던 말인데 한국적인 정서상으로는 이제 졸업장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조지아텍이 또 좋은 대학교고 하니까 이게 졸업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린 또 현업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뽀록이 쉽게 나요. 그래서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력을 쌓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졸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들어온다면 이제 장점보다 단점 여러분들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단점이고
장점은 공부하는 보람,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한 주에 한 10시간, 15시간 드는 수업을 찾으면 난이도 한 3점 정도 앞에 그 게시판에서 그 정도면 할만해요.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몇몇 알고리즘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히든 마크오프 뭐 이런 거, 뭐 랜덤 포레스트 이런 알고리즘을 그 스크래치부터 만들거든요. 이걸 물론 쓸 수 있죠. 여러 가지 그 사이킷러닝이나 이런 데 다 패키지가 있으니까 파이썬에 쓸 수 있고 R에서도 쓸 수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만드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거를 현업에서 쓰기는 쉽지 않지만 시간을 충분히 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밌다. 약간 퍼즐 푸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사이드 펄기인데 업계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 봤다는 거는 팀플을 직접 본 건 아니고 다 온라인으로 팀플 해봤죠. 팀플하고 뭐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이 졸업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임들이 주로 있어요. 저도 한 번 나가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모임 한 번 나가봤고 여러분은 이제 석사가 된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회사에서 잘려도 할 게 있다. 그렇죠. 전 잘려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분야에 있지 않더라도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뭐라도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졸업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이메일이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졸업하고 신청하면은 이메일 for life 해가지고 평생 쓸 수 있어요. 뭐 그렇죠. 뭐 좋은 거죠. 등록금 뒤에 보여드릴 텐데 등록금이 이게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석사 프로그램 중에 제일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다른 온라인 프로그램도 이렇게 저렴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지아텍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하고 그동안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 에듀 이메일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학생 할인을 여기저기서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등록금은 한 과목 들을 경우 튜이션 540불, 테크놀로지 피 107분에서 640 이게 거의 몇 년째 안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지난 학기인가 지지난 학기 제가 캡처한 건데 Artificial Intelligence 들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1년에 3과목 들으면은 1년에 한 2,000불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에서 이런 교육 비용으로 대부분 처리를 해줘요. 뭐 전 회사 지금 회사 마찬가지인데 뭐 10,000불이면 10,000불, 20,000불이면 20,000불 1년당 캡이 있지만 그 이하는 교육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다 리임버스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회사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공짜로 다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근데 개인이 다닌다고 해도 1년에 2,000불이면은 그 졸지아텍 석사 온라인 하는 것 치고는 충분히 제 생각에는 가성비가 있다. 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처리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말하려다가 안 하려다가 하는데 안 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드롭아웃 하면은 성적을 못 받잖아요. 성적이 B 이상 나와야지 보통 환불을 해준다 이런 폴리시가 있거든요. B가 안 나오잖아요. 드롭아웃 하면은. 드롭아웃 하고 나서 환불되고 나서 남은 차익은 제가 낸 거죠. 그래서 돈을 아예 안 쓴 건 아니다. 안 쓴 건 아니고 기억이 안 나지만 텍스를 약간 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리임버스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아마존 학생 할인을 거의 3년 동안 받았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받았는데 아니 리뉴를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너 학생인 거 맞냐? 여기 보면은 스튜던인데 나는 리퀘스트 안 했거든요. As you requested. 전 리퀘스트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스튜던트로 리뉴를 하고 싶었는데 스튜던 멤버십이 프라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9불로 올랐죠. 원래 한 50불 했는데 스튜던으로 꿀 빨고 있었는데 139불로 올랐다.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다른 학생 그런 것도 제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몇만 원씩 우리로 치면 받았다. 그렇죠. 혼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너무 흥분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계실 테니까 그런 질문이 있겠죠. 한국에서 과연 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서 잡을 찾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은 미국에서 잡을 찾으려면 또 인턴을 해야 되잖아요. 석사를 하다가. 그리고 이 졸지아텍 온라인 석사를 하면서 인턴을 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그 팀플 하다가 이제 나 졸지아텍 이걸로 뭐 인턴 한다 이런.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그런 걸 하려면 비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을 수 있지만 잡과 연계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FAQ에서 제가 가져와 봤고 관심 있으신 분들 더 들어가도 되지만 US 시리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도 들을 수가 있고, 근데 뭐 OPT 같은 OPT가 뭐냐면 이제 그 비자가 끝나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비자죠. 학생 끝나고 나서 학생 비자 끝나면 OPT 받아가지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 No. International Students Applying to OMSCS는
비자를 제공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OPT에 퀄리파이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I-20도 마찬가지죠. I-20도 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박사과정 올 때 I-20를 받고 미국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게 비자인가? 근데 어쨌든 그렇죠. 근데 no 비자를 서포트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들으신다면 한국에선 들을 수 있겠죠. 시차가 달라가지고 팀플 할 때 시차 같으신 분들을 찾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조지아텍 OMSCS는 프로그램 자체가 꽤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고 졸업생도 많고 그리고 사실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회사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해도 그런 무대들이 많은데 한국은 좀 서류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실력을 보기 위한 것보다는 백그라운드가 중요한데 그 백그라운드가 온라인에서 했다고 했을 때 약간 플래기 될 수도 있죠. 한국에선 그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한국에서 들으시려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조지아텍 OMS 슬랙 채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 아니어도 조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슬랙 채널은 이제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슬랙 채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한국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막 이렇게 이름을 보여드려도 되나? 한국에서 사우스 코리아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들어가 보니까 사람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론 미국에서 있는 한국분이실 수도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가 꼭 한국 지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한 25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데 혹시 이 채널에 있으신 분들은 컨펌 해주십시오. 한국에서 듣고 있으신 게 맞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르죠. 한국에 OMSCS 알룸나이들이 많아지면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는 이런 거에 얼마나 이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메일 보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리서치 어퍼튜니티가 있고 몇몇 이메일이 종종 돕니다. 그리고 TA 어퍼튜니티도 TA 이메일이 돕니다. TA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OMSCS에 어떻게 보면은 코스트 세이빙 하는 약간 그거죠. 이게 어떤 수업은 한 400명 이렇게 듣는데 어떻게 TA가 되냐?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TA를 합니다. 가시죠?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을 잘했어. 그리고 수업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 그 학생은 계속 인롤 하고 있어. 너 TA 할래? TA 해. 그러면은 TA를 하는 것 자체가 경력이 되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하면서 약간 TA도 하고 약간 렉처에도 심지어 참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팀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졸업할 때쯤 졸업을 안 하더니 나는 한 수업에서 심지어 온라인 렉처까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플렉서블하게 그 친구는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 영상 한두 개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런 애도 있었고 하여튼 특이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학생이 학생을 이제 TA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턴십도 얼마나 어퍼튜니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능력도 안 됐죠. 그 당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텐데 아까 제약 신약 개발할 때 바이오, 컴사, 데이터 사이언스가 다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케미스트리를 빼먹으면 안 되지. 싫어하실 것 같아. 케미스트리를 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케미스트리, 바이오, 컴사,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를 다 필요한데 각각의 스페셜티가 있는 사람들이 각각 모일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바이오를 제일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케미스트리도 좀 알아야 되고 컴사도 좀 알아야 되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저는 T-shaped, 제가 하는 말은 아니죠. T-shaped인 인재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V-shape이란 말을 썼었거든요. 이거 알면서 점점 한 군데로 파고들어서 이제 안다. 근데 이거 약간 대응되는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 T-shape는 케미스트리, 바이오, 컴사, 데이터 사이언스 웬만큼 다 알다가 바이오만 저는 깊게 아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박사만 하면 제 생각에는 I-shape, 학사만 하시면 그냥 surface level.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학사이실 텐데 좀 깊게 그려드릴게요. 학사 이만큼 아신다. 이해가시죠?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 일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웬만한 분야를 다 알아야 된다. 다 알고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알려줄 수 있는 깊은 지식을 가진 하나의 스페셜티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바이오 하는 사람이 컴사를 한다. 꼭 컴사가 아니어도 되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바고, 그게 제 생각에는 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가. 꼭 회사가 원한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를 되게 잘 포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은데 못 뽑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약간 모티베이션이었죠.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결론은 이제 컴싸 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 바이오 전공자인데 이제 컴싸를 배웠고, 컴싸를 하는 모티베이션이 뭐고, 뭐 OMSCS라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좀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 이 글은 이제 진로 관련된 거니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